오늘은 판다스랑 시본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판다스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판다스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설정하는 부분이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데이트 타임 객체는 이렇게 프롬으로 해당 모듈을 가져와야지 한 번만 사용하면 되겠죠. 그냥 임포트만 사용하게 되면 데이트 타임을 두 번 써야 되니까 좀 비효율적인 코드가 되겠죠. 예전에는 이렇게 한 번만 썼었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상 어떤 객체를 뿌리는 거, 메모리에 담아주는 게 플랫 함수예요. 플랫 함수. 플랫. 이 함수를 기억하시면은 이제 뿌린다는 의미가 되겠고, 나중에 이제 쇼를 하게 되면 보여주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x틱스라 x리미트라는 거는 이제 막대 그래프의 간격이라든지 인계치, 간격을 정해준 옵션도 되겠죠. 밑에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판다스의 우리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도 다 플랫 함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리즈로 또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스탠다드 노말로 누적합을 구했고 인덱스는 0에서 99까지 10스텝으로 만든 게 되겠죠. 이렇게 형성이 됐고 스탠다드 노말 데이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변수 s를 만들었으니까 s의 플랫 하면은 기본적으로 판다스에 제공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죠. 여기 사이즈는 위에서 우리가 정의해 놓은 이 사이즈대로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 지금 파라미터 접근해서 사이즈를 픽스를 시켜놨으니까요. 그래서 플롯해서 간단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살펴보면은 저기 이 시리즈 데이터가 X축으로 반영된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스타일 같은 거는 웹플라이브랑 동일하게 활용을 합니다. 스타일이라는 인자를 줬을 뿐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옵션은 똑같죠. 그래서 해당하는 좌표는 우리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그래프는 점선 그래프, 색깔은 레드로 그려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졌고 이번에 막대 그래프는 바 H가 있습니다. H는 호리조널을 의미하는 거죠. 수직 수평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겠고요. 위에서는 스테노멜랜드로 값을 16개 생성을 했고 인덱스는 A부터 P까지 리스트화 시켜서 해놨네요. 그럼 A부터 P까지 인덱스로 반영이 됐을 거고 값은 16개. 그 다음에 여기 서브플랫이 나오죠. 서브플랫 지정하기 위해서 AX 서브플랫이라는 옵션을 지정하면 된다. 피규어라는 객체를 만들고 거기에 넣어놓는다는 얘기 되겠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피그랑 엑시스라는 걸 만들어서 객체랑 축의 정보를 담을 수 있게 하고 PLT의 서브플랫으로 보면 이행 1열이죠. 이행 1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데이터의 플랫 이 함수를 좀 호출하는 구조가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엑시스 0번을 얘기하는 건 위에를 얘기하는 거고 1번은 밑에를 얘기하는 거죠. K는 우리 블랙이었어요. 블랙. 알파는 0.7 투명도. 줬더니 위에 있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됐고 얘는 수평으로 기울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서브플랫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플랫 메소드에 동일하게 여기에 인자 이름을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카인드 종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프의 종류. 바 그래프를, 그러니까 위에 함수나 밑에 함수나 편하신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그렇죠? 데이터를 그려라 해놓고서는 어떤 그래프라고 우리가 여기다가 표현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얘는 표시할 공간, 어떤 그래프, 색깔, 투명도 이런 옵션들을 여기에 계속 넣어주면 되니까요. 똑같다. 요거는 서브플랫 객체를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위에는 시리즈였다면 밑에 데이터 프레임. 10 곱하기 4행렬에 누적값은 여기 보니까 0 이런 옵션이 지어져 있고 칼럼은 우리의 열의 제목이니까 지정해놓고요. 인덱스도 0에서 100까지 0에서 99점 엄밀히 얘기하면 10스텝으로 만들어줘라.
값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누적 합이. 그래서 우리 DF로 만들어 놨으니까 DF의 플랫 함수 취하게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X, Y가 설정이 되고 위에 여기 보면 범례까지, 레전드까지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간단히 데이터 프레임을 그려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판다스의 시각화를 하면 나오더라. 있고 밑에 똑같은 GF고 여기에서는 옵션에서 서브 플랫을 true라고 줬어요. true. 그러면 이제 해당 열에 대해서 서브 플랫이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적합이다 보니까 좀 구간이 좀 다르게 보여지고 있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구간, 뭐 0에서 5구간, 2에서 4구간. A, B, C, D가 나오고. 별다른 옵션 안 줬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가 자동으로 오토 모드로 해서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은 쪽에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랑 얘는 오른쪽에 생성됐지만. 수직하고 수평은 똑같겠죠? 리조널 옵션. 6 곱하기 4행렬 유니폼으로 만들어 주고요. 인덱스랑 칼럼명.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칼럼의 제목인 거죠. 칼럼의 제목. 요거의 이름이 아니고 얘의 제목인 거죠. 얘의 제목. 여기 이렇게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맞고 TF 데이터에 그려라. 뭘로 그려요? 막대 그래프로 그려라. 그러니 자동으로 색깔도 설정이 되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색깔이 너무 컬러풀해가지고 조금 눈이 아프죠? 가독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각각 A, B, C, D 피처에 대해서 그려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반대로 H 옆으로 돌아서 오리지널로 바뀌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적 막대 그래프. 스택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보니까 여기 스택드라는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데 누적 막대 그래프를 그리겠다. 투명도 0.5. PLT의 피규어는 뭐예요? 객체를 만들어준 거예요, 객체. 지금 여기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사용을 해야지 별도로 독립된 메모리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대로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게 반영돼서 나오겠죠? 여기는 새롭게 피규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누적합이니까 이제 하나에 섞여서 나오죠. 한 개의 막대 그래프에 누적된 거. 이렇게 보는 게 어떨 때는 더 시각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죠. 딱 봤을 때 한 자료에 얼마나 많은 분포가 있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쌓는다는 의미를 기억하시면 돼요. 쌓는다. 지금도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yes 쌓고, yes 쌓고, yes 쌓고, yes 쌓고. 이게 누적 막대 그래프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공간 만들어서 피규어로 H로 바꿔서 알파도도 조정을 해가지고 오리지널 모드로 보게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안 쓰고 그냥 DF에 풀라든가 여기 안에다가 종류를 적어놔도 상관없다. 편하신 방법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판다스의 시각화 도구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LT라는 값으로는 지금 판다스 데이터로 판다스 시각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일하게 서로 쉐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LT 스타일, 유즈, 그레이스케일 하면 여기서부터 이 밑으로 실행되는 것들은 그레이스케일 스타일을 적용을 받아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다시 공간 만들고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이 적용되어 색깔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뭐 출력을 해야 되는데 뭐
칼라 프린터를 쓰기 싫다. 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뭐 요즘에 자동으로 되긴 하겠지만. 스타일을 바꾸는 거. 그다음에 서빈틱 데이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데이터죠. 뭐 흡연석 관련 뭐 이런 것들 있었고, 그 데이터 똑같이 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해당 경로의 URL로 되어 있으니까, read CSV, 원본 파일이 CSV 파일이니까, 판다스의 read CSV 가져와서 팁스로 담아되면은 간단히 볼 수 있죠. 244개의 행에 6개의 피처가 들어있다. 총 수입, 서브 팁 수입, 테이블 손님의 흡연 정보. 그러니까 이게 흡연석이 맞죠? 이게 약간 해석이 다른 적이 있어서. 요일, 시간대, 네, 범주형 데이터,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함수들은 외우셔야 돼요. 유니크. 팁의 스모커의 범주가 몇 개냐 물어보는 거죠. 범주가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흡연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데이의 범주가 뭐냐. 왜냐면은 이런 거 체크를 안 하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월화수목금토일이 들어있을 거라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예상이 되는 부분은 확인해야 된다. 4개밖에 없죠, 범주가. 시간대도 아침, 점심, 저녁 있을 것 같지만 2개밖에 없고, 점심, 저녁. 사이즈 같은 경우도 뭐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1부터 6까지 적용이 돼 있다. 여기서는 요일과 테이블당 손님 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판다스의 크로스텝 함수를 사용한다고 해요. 일반적인 상관관계 함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판다스의 크로스텝 함수를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두 특정 사이의 도수분포표는 몇 개가 카운트 됐는지를 보는 빈도수를 측정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크로스텝, 요일하고 사이즈, 크로스텝을 그렸다. 요일이 지금 들어와 있고 여기 도수분포표로 나오게 돼 있죠. 이 도수분포표를 보게 되면 일단은 토요일이 제일 많고, 그죠? 일요일이 제일 많고, 2명인 고객이 많았다가 되겠죠. 다른 트램으로 조금 많이 나니까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날 조금 특이하긴 해요. 목요일이 좀 많아서 우리나라랑 좀 다른 느낌이죠. 여기 금요일이 오히려 없고, 그죠? 일요일에도 뭔가 3명, 4명의 가족들이 좀 있긴 한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말에도 손님이 많고, 목요일은 손님이 좀 많긴 많은데, 뭔가 커플이나 둘이 오는 손님이 좀 많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말에 3명 이상, 그러니까 가족 테이블이 좀 많다. 약간 이런 경향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감하게 빈도가 낮은 1인과 6인을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얘는 분석을 할 때 너무 마이너한 요소인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처, 이런 제거하는 방법도 피처를 뭐 날려도 되겠지만 여기는 새로 지역화를 시켰죠. 행 전체 열은 2부터 5니까 0, 1, 2, 3, 4, 5가 되겠죠. 이 부분을 지금 인덱싱해서 새롭게 전처리를 해서 파티 카운트스라는 변수에 넣어줬죠. 그 다음에 좀 정제를 했으니까 인덱스를 재배열 하겠다. 왜냐면 지금 여기가 목요일이 밑으로 있다 보니까 조금 찝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정렬을 해가지고 바꾼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인덱스에 맞게 맵핑 내에 있는 밸류들은 따라서 정렬이 될 거고 가공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목금토일 나왔습니다. 행별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여기서 정규화 기법을 행별로 항목이 합이 1이 되도록 정규화를 했다고 해요. 이를 통해서 목적이 뭐예요? 테이블당 손님의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각
값이 다르다 보니까 뭔가 그 어떤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값과 이 사이에 어느 범위와 정도를 파악하게 돼요. 정교화를 하겠다. 여기서 판다스의 div 함수, 나누는 함수죠? 그 다음에 뭐 썸을 사용할 거고 정교화를 어떻게 했냐 보니까 파티 카운트의 썸 액시스 1 지금 열방향으로 합계를 일단 한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티 pntc는 여기서 나누겠다는 거예요. 위에 있던 거를 나눈다. 쳐보세요. 여기로 나눈다는 얘기가 되겠죠. 횡방향으로. 나눠서 출력을 해봤더니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각 행의 합이 1이 되도록. 이 합이 지금 1이라는 거예요. 합이. 더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알겠죠? 1, 1, 1, 1 만들어 놨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려봤더니 조금 더 이제 그 값과 값 사이 관계를 조금 파악하기 쉽게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그렇죠? 값이 두드러지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목, 금, 토, 일인데, 그렇죠? 일단은 수명이 테이블에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3, 4, 5는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규화를 하고 시역화를 하면은 이렇게 달라지게 보여진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냥 값이 1 안으로 다 조정이 됐다 보니까 얘는 누장박대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봐도 뭐 비슷하죠? 뭐 본인이 원하는 글로 그리시면 됩니다. 15는 다음에 나올 거긴 한데 어쨌든 무슨 15 스타일. 그러니까 이번에 스타일만 변환한다는 거예요. 15는 어떤 스타일을 변환하고 그려본 거. 이거는 이렇게 겹치면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겠죠? 이거에는 이제 그래프에다가 주석을 추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주석을 추가한다. 그래프에다가. 그래서 뭐 이미지에 뭐 설명이라든지 화살표 같은 거를 추가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뭐 자주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예쁘게 시각화하고 싶다고 하고 어떤 특정 이벤트나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 쓰면은 약간 고급적인 기법이 조금 한 게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뭐 S&P 500 스탠다드 앤 푸어스 미국 500대 기업의 주식시장 데이터고 2007년과 2008년에 재정 위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표현을 한다고 해요. 저는 이때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나라도 수피가 엄청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 미국 주가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이벤트들을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뭐 쭉 데이터를 로드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보니까 시계열 데이터긴 한데 한 날짜 하루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떤 하루에 어떤 지수가 되겠죠. 지수. 그래서 0번열이 시간대를 담고 있기 때문에 0번열을 인덱스로 지원한다. 많이 쓰는 기법이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열이 아니라 시계열 데이터로 불러야 된다. 시계열 데이터. 그 다음에 CSV로 가져오겠다. 여기 보면 인덱스 칼럼 옵션. 그러니까 데이터 로드할 때 인덱스 자체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인덱스 칼럼을 뭘로 해요? 0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0번열을. 여기서 옵션. 그 다음에 parse date. 파싱하는 얘기 되겠죠. 데이터를 파싱을 할 거냐, 날짜별로. true라고 했어요. 연원일로 구분해서 인덱스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니까 앞에 여기 원래 있던 순번 관련된 기본 인덱스가 사라지게 되고 시계열 데이터가 인덱스로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체가 얘가 스트링이 아니라 시계열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 parse date라는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
근데 보니까 밸류가 하나밖에 없죠. 밸류, 피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시리즈로 활용을 하겠다. SPX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데이터에 SPX 뽑았어요. 이 부분만 뽑았으니까 피처가 하나니까는 시리즈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간 만들어주고 1행 1열짜리 그래프를 만들어주고 거기를 지정한 부분이 되겠죠. 거기에 플라데라 SPX를 값을 보니까 뭐 굉장히 X축은 시간이 되겠고 Y축은 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가다가 2000 몰대도 떨어지고 2000 이건 조금 뭐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밑에 다시 살펴볼게요. 이게 틀릴 일은 없으니까 우리나라 IMF가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 2007년 8년에 금융의 시작합니다. 그래프의 주석 따라 설명하고 하겠다. 특정일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2007년 뭐 10월 11일 2008년 9월 15일 특정일에 세계적인 어떤 이벤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어느 부분이 정확히 픽스를 시켜가지고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시스 데이터라는 걸 만들어서 데이트 타임 객체로 날짜를 지정을 해주고 날짜 지정 거기 안에 이게 뭔지 설명을 적어주죠. 그래서 어노테이트가 일반적으로 주석 판다스에서도 어노테이트가 있었죠. 주석 단다는 의미니까. 옵션을 보니까 좀 특이해요. XY 속성이 화살표 머리. 화살표 머리는 좀 얘의 의미는 얘의 위치. 그 다음에 XY 텍스트. 텍스트의 위치. XY니까 좌표 그냥 생각하면 되겠죠. XY 좌표. 에로 화살이니까 화살의 프로퍼레이션, 속성, 화살표의 속성. 화살표가 뭐 어떤 모양이 있거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리조널 얼라이먼트, 버티컬 얼라이먼트, 좌우 상하 줄맞춤. 그래프 만들어주고요. 여기 엑스프레스 플랫, AX는 X고 스타일은 대시 그래프로 하겠다. 크리시 데이터에서 데이트랑 라벨 아까 두 개 있었죠? 얘랑 두 개를 포문으로 활용을 하면서 데이터를 그리겠다는 거죠. XY는 화살표 머리 위치니까 여기 보면은 데이트 날짜에서 플러스 75 이거는 위치를 의미하는 거니까 좌표 체계를 의미하는 거죠. 75에다가 화살표 머리를 위치를 시키고요. 데이트에 플러스 225에다가는 그 텍스트를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화살표의 속성 화살표 페이스 컬러 화살표의 페이스 컬러 내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화살표의 내부는 레드로 하고 거기에 크기, 길이 정해주고 그 다음에 수평 얼라이먼트는 왼쪽 수직 얼라이먼트는 위로 하겠다. 밑에 보면 정확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 밑에서는 우리 X 리미트라고 해서 눈금을 지정해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201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월 1일까지로 X 구간을 조정을 하고요. Y 구간도 600에서 1800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값. 그 다음에 이건 타이틀 제목. 봤더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해당 날짜에 어떤 이벤트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즈 하면은 닫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주로 쓰는 라이브러리 중에 시본이라는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넣고
그럼 되겠죠. 얘도 이제 매플랄리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조금 세련된 느낌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API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위에 있던, 전에 썼던 서비스 데이터를 예제로 활용을 해보겠다고 해요. 시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리아스로 SNS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 로드 하고요. 아까 봤던 거니까. 손님의 성별 점꼴을 담고 있는 열은 삭제를 한다. 이거 반드시 축 옵션이나 인플레이스 옵션을 줘야지 삭제가 됩니다. 피처를 날릴 때 성별 피처를 날린 부분 실제 데이터에서 반영이 되는 옵션이에요. 인플레이스. 그럼 실제 데이터에서 이제 날라갔고 244의 7에서 244의 6 피처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팁 비율 가격은 전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가격에서 팁을 뺀 걸로 팁을 나누면 되죠. 팁 비율을 생성을 했어요. 이거 전 처리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법이에요. 얘는 새로 피처를 만든 거잖아요. 없으니까. 여기에 어떤 걸 넣을 거냐. 그럼 다시 이제 7개가 됐겠죠. 피처는. 막대 그래프 볼게요. 시본에 바플라시니까 SNS에 바플라 쓰면 되겠죠. 바플라. 여기서는 뭐 평균을 구하고 하는데 이제 안에 있는 이 검은색 이 뭐라고 할까요? 검선은 신뢰도 95% 구간을 표현을 한다고 해요. 신뢰도 95%. 오차 막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5의 바플라, X축은 뭘로 할 거냐? 팁 비율, Y축은 일자로 할 거고, 데이터는 당연히 팁스로 해야 되고, 오리지널, 방향은 오리지널로 하겠다. 이런 인자들이 조금 다르다. 오리지널이니까 수평으로 만들어졌고, 데이터는 아까 있던 팁, 요일별로 팁 비율이 나오고 있죠. 팁 비율.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일요일이, 그렇죠? 일요일이 팁 비율이 가장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신뢰도 오차구간이 좀 크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95% 신뢰 구간을 표시하는. 그래서 여기 에러바라는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 신뢰 구간 표시하는 저 검은색 점선을 그냥 나는 보기가 싫어. 그냥 얘를 빼버릴 거야. 옵션도 있고 SD를 주게 되면 스탠다드 디비전이 나와서 표준 편차로도 표시를 할 수 있다. 논을 주면은 표시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표준 편차로 표시를 하고요. 지금 굉장히 일요일 검은 선은 굉장히 길죠. 표준 편차 표시할 수도 있고 논을 하게 되면 그냥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크기는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옵션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거는 값이 튄다는 거죠. 튄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거를 통찰을 살짝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논 옵션을 줬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부분. 여기 슈라는 옵션이 있어요. 슈. 원래 이 슈라는 단어는 이게 원래는 뭐 색조 이런 의미예요. 색조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15는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구분을 해주는 값으로 보시면 돼요. x, y 그려놓고 지금 슈를 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레전드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타임을 레전드로 활용을 하겠다. 색깔을 조절하겠다. 데이터하고 오리지널. 없는 부분은 지금 표시가 안 됐죠. 이거 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런치가 없죠.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서 넣는 거. 시간을 기준으로. 큐 옵션. 여기 보면 목요일 저녁에 실내 구간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에 지금 실내 구간이 없죠. 이 이유는
단 한 번에 파티만 해석됩니다. 값이 단 하나였기 때문에 실렉수가 자체가 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목요일을 지정을 해서 넣어줬고 저녁 시간대를 지정해 넣어줬고 값이 하나밖에 없죠. 엔드 하나밖에 없죠. C분의 그래프 스타일 정하는 거는 C분의 이런 함수가 세 가지 함수가 있다고 해요. set style, set context, set palette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set style하고 set palett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들어가시면 저번에 봤던 그 링크,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서 화이트 그리드로 스타일을 세팅을 했어요. 만들어주면 뒤에 배경이 그 화이트 그리드가 적용돼서 눈금자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판다스의 플랫을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겠다. 팁스의 팁 퍼센티지 중에서 제일 큰 거를 봤더니 2.45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그것만 다시 인덱싱해서 그려라. 뭘로 그리냐? 히스토그램 그래프로 하고 X축 눈금 막대의 개수는 50개로 해라. 여기에 개수를 이야기하면 구간 개수. 근데 지금 왼쪽에만 쏠려서 보이고 있죠. 이런 거는 이렇게 표현하면은 좋지 않겠죠. 일단 이 자체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그래프를 보는 거니까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크그리드 옵션을 바꾸겠다. 다크그리드로 봤을 때는 이렇게 뒤에가 이런 색상으로 그리드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크 그리드가 빠지고 보이는 거죠. 네, 팔레트라는 거는 색상 이런 걸 의미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연속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보겠다. density라는 함수. 얘는 어떤 분포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에서 추정 연속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지금 모양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죠, 모양. 똑같은 피처를 가지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셀 팔레트, 파스텔 옵션을 줘서 그려본 거.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SNS에 셋이라면 초기화가 된다고 해요. 셋. 그 속성을 초기화 디폴트 값을 조정한다. 컴1과 컴2에 지금 인위적인 데이터를 넣었어요. 스탠드 노멀 200개를 넣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10을 더해줬네요. 그 다음에 밸류스 시리즈에 mp 컨캐트네이트 합쳤어요. 런투 행방향이겠죠. 아무 옵션 없으니까. 그 위아래로 더해지니까 개수는 400개가 되겠죠. 400개가 나와지게 됐고 홈2 옵션이 밑에 있는 거니까 뒤에 구간이 어쨌든 값이 더 크겠죠. 요만큼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캡체 만들어주고 히스토플라 개수는 100개로 정해주고 칼라는 100. 그래서 지금 카운트를 해서 400개가 출력돼요. 뒷부분은 이제 여기는 아까 2 곱한 다음에 10을 더해줬으니까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노말이 여기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의미겠죠. 뒤로 더한 거니까. 그 다음에 C본의 스토플라시 있고 C본의 L의 KD 여기에 이제 커널 밀도 추정이라는 옵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히스토그램 그래프. 근데 KD를 true라는 옵션을 줬으니까 커널 밀도 추정이 들어간 거. 이게 우리 항상 종 모양을 만드는 게 전기분포 모양을 만드는 거라서 이게 이제 폭이 좁든 넓든 종 모양이 만들어지면 전기분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스테나 노말로 만들었고 이 부분도 스테나 노말로 만든 거잖아요. 여기에는 그냥 우리가 곱하기 2한 다음에 10을 더해줬으니까 이 뒷구간에다 만들어 쓴 거예요. 거기에 히스토그램 그래프랑 KD 옵션을 줘서 커널 밀도 함수, 수정 함수까지 그 같이 보여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디스플라 보면은 똑같은 그래프죠. 근데 이제 디스플라 이제 분포 보여주는 그래프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다. 하이트와 에스펙트 옵션을 이용하면 적절한 크기를 맞출 수 있다. 컴투 0, 1, 200, 10에서 2까지 200개 콘캐트네이터를 합쳐주고 블랙, KD, 2로 여기에다가 이제 하이트랑 에스펙트를 지정했네요. 이걸 또 비율을 의미하는 거죠. 비율. 적절한 임계치를 적용해서 보기 편한 값으로 조정을 하면 되겠죠. 하이트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 그렇죠? 위에 거야 보시면 되겠죠. 얘는 측면을 의미하는 거니까 1.7. 여기에다가 1.7을 곱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더 낫죠? 위에 거보다. 서빙 비율의 히스토그램과 밀도 그래프. T 퍼센티지를 뽑아서 히스토플랫으로 그려봤습니다. 커널 밀도 함수도 포함시켜가지고요. 봤더니 이렇게 왼쪽에 쏠려서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0.5 이하가 되게 많죠. 하나가 있긴 한데 이거는 약간 이상치 같이 특이한 게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밖에 안 돼. TP율이 0.23 구간이 많다. 0.2달러, 3달러가 많다는 게 되겠죠. 산점적으로 보면 스캐터 점으로 표시하는 게 되겠구나. 여기서는 뭐 스트레스 모델 API 여기를 가져와서 이것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진 않는데 종종 가끔 예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메프랄리브 같은 API를 가져오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알리아스 SM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스테스 모델이라는 거 알리아스 가져오고 여기에 있는 내장 데이터셋을 가져오는 거예요. 매크로 데이터의 로드 판다스 데이터. 그래서 이거는 1959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를 담고 있는 데이터. 내장 데이터셋을 로드한 거. 지표를 봤는데 조금 어려운 피처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완벽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GDP가 있고 지출, 민간 투자 이런 게 있고 가처분 소득, 물가지수, M1 통화지표, 실업률, 인구, UN, EMP,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실질 이자, 뭐 리얼 인터레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거시 경제 지표가 있고 연락의 피처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 4개만 사용을 하겠다. 소비자 물가 지수, M1 통화 지수,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실업률. 그래서 여기서 4개의 피처만 딱 골랐어요. 인덱싱을 해서 새롭게 데이터라는 걸 담아주고. 이렇게 약간 정제를 했죠. 정제를 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스캐터로 그려준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척도를 맞추기 위해서 로그 값을 취한다고 나와요. 로그 값.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액 들어가 있고 지표 나와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 경제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이 척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대별로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더해지게 되면 값이 엄청 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이런 경제 지표가 들어가는 거, 돈 들어간 거,
아까 파이낸셜 이런 게 있는 데이터들은 이 로그 값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로그 값. 로그를 일단 취하는 게 정석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로그를 취해야 된다. 로그를 취하는 건 넘파이에 로그가 있어요. 넘파이에 로그 함수를 취해지게 되면은 원래 있던 값이 로그화가 돼요. 로그화가 되니까 조금 더 값들이 러프해지겠죠. 적용하는 거. DIFF는 보통 이제 디퍼런스 얘기하는 거죠. 차이. 그래서 얘는 이전행과의 차이를 계산한다. 만약에 이전행이 결측일 경우에는 그냥 결측으로 처리가 된다고 나와요. 엑시스가 1이면 열별이겠고, 디폴트는 항상 행이니까 기억하시면. 드랍나는 우리 난값 처리하는 거죠. 드랍나니까 난값을 다 드랍해라는 게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존재하고. 여기에 지금 널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봐야겠지만 203개에서 202개 하나가 존재했다는 거죠. 지금 어딘가에. 보니까 이게 왜 지금 왜 203에서 202가 됐어요? 디퍼런스 함수 때문에 그렇죠. 1번행에서 1번행보다 앞에는 뭐예요? 없잖아요. 자기가 뺄게. 그렇죠. 없다 보니까 202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레이스 데이터로 전환해서 데이터를 로그화를 하고 디퍼런스도 적용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난값도 떨궜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거는 앞에 값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가 날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지금 값이 변한 거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값이 어떻게 됐나요? 28 이런 지표들이 로그화가 되고 디퍼런스 적용하고 드랍 낙가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정규화된 것처럼 값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러프하게 값이 바뀐 거예요. 얘는 왜 그러냐면 28에서 216이라는 데이터 분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거랑 이 M1이나 피처 139에서 지금 몇 배예요? 1000배잖아요. 아니 1000배가 아니고 지금 거의 100배 이상이잖아요. 10배 이상. 그렇죠? 이런 값들이 피처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로그화를 시켜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어떻게 돼요? 다 거기서 거기 값으로 보여진 것처럼 보이죠? 로그화를 취하고 디퍼런스하고 드랍나를 구했으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산점도랑 선형의 곱선을 그려보겠다. 이거는 시본에서 리그레션 플랫이라고 시본에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회귀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회귀선. 그래서 x는 m1, 아까 m1 통화지수로 하고 y는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데이터는 아까 트랜스된 데이터를 넣고 셋 타이틀을 보니까 지금 뭐 이 M1 로그랑 실업률 요거에 대한 지금 변화를 측정한 거죠. M1 통화지수에 대한 실업률의 변화라고 요약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어떤가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회귀 여기 있는 선이 회귀 곡선이에요. 이 곡선에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오차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값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M1 통화지수랑 그렇죠. 실업률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상관이 있으려면 일단은 조금 그래프 자체가 리니어하게 나와야 되고 이 선 위주로 값들이 우밀조밀 모여 있어야 되겠죠. 이런 데이터들은 그냥 랜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랜덤.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1이 아까 정확히 뭐였죠? 통화지수. 그러니까 통화지수랑 실업률은 별로 상관이 없다. 볼 수가 있어요. 밑에 해석이 좀 나와 있죠? M1 데이터와 실업률은 별로 선형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두 특성 사이를 피어슨 상관계에서 측정을 해봤을 때도 0.15로 매우 작다. 근데 이거 당연한 거죠. 이렇게 보이니까 계산해봐도 굉장히 작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CURL이 피어슨 콜레이션 가져온 함수. 이거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 뭐 가장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게 있나요? 다 뭐 값이 작아서 그렇죠. 음의 상관관계도 양상관관계도 뭔가 특별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뽑아놓은 피처들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또 자주 사용하는 거 시본의 히트맵. 히트맵은 이제 혼동행렬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시각화해서 보여준다고 보면 코릴레이션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건데 히트시킨다. 그러니까 그 영역을 히트시켜서 색깔로 표현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색깔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바꾸는 잘 모르겠어요, 이 색깔이. 지금 얘는 아무튼 이 칼라 맵이 연하면 연할수록 상관관계가 짙은 거고, 약간 검은색일수록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밝은 거에 자기 자신이니까 필요가 없고, 그나마 좀 짙은 게 지금 보면은 약간 주황색 계열인데, 주황색 계열이 별로 없죠? 검은색은 아예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니까. 거의 없다는 거니까. 선형의 직선을 보이지 않으려면 여기서 뭐 옵션을 주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레그 플러스로 그릴 건데 그 선형의 직선을 보기가 싫다. 그러면은 레그에서 펄스를 지정한다면 근데 굳이 이거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회귀곡선을 보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15의 레그 플랫. 굉장히 좀 자주 씁니다. 왜냐면 함수 하나만 쓰면 자동으로 나오니까 조금 편리하죠. 데이터 통찰할 때. 여기에 공식 문서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산점도 행렬 15의 페어 플랫 우리 페어 플랫이라는 거 사용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여기 투명도를 0.2로 조정했으면 한 번에 그려주는 페어하게 그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피처가 4개 있었잖아요. 4개. 그럼 각 피처별로 그래프를 그려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각 피처들의 상관관계가 있는 걸 보게 되겠죠. 지금 봤을 때는 없어요. 리니어한 게 없기 때문에 보기 힘들고. 그래서 지금 히스토그램이 입력이 되고 도수음표표를 이용한 그래프로 자동으로 피처별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KD 옵션, 추정 밀도 함수 옵션을 넣게 되면 다이아그의 카인드라는 옵션을 지원해서 넣게 되면 히스토그램, 디폴트로 제공되었던 히스토그램 대신에 밀도 그래프가 제공이 된다. 그렇죠? 여기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밀도 그래프들이 다 종 모양인 이유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로그 변화 시켜주고, 그렇죠? 로그 변화. 로그 변화를 시켜주는 특징이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종 모양이 되면서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로. 요격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오는 그래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로그라를 시켜주면은 방향이 수정이 됩니다. 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정규분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법 다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다. 여기서는 뭐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 패시브 그리드와 범주형 데이터 패시브 그리드 클래스는 여러 개 하이플랫의 서플랫 함수와 비슷하게 작동을 한다. 격자 분야를 적절하게 지정할 수 있다. 칼럼 옵션과 슈 옵션 여기를 지정을 해준 거고 이거 쉽게 말하면 그 카테고리 플랫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주형 그래프 범주 특성을 조금 더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게 되겠죠. 범주형 그래프 지금 흡연 여부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따라서 그래프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TPO를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대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없는 거는 없고요. 토일은 없고 목요일, 금요일이 뭐 조금 더 스모커가 조금 높은가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카테고리 플랫에 이렇게 로우 옵션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행 옵션이죠, 행. 그다음에 여기 행이 추가되겠죠. 지금 보면 밑으로 이행이 그려졌으니까 행인자를 지금 추가하게 되면은
행으로도 보여지고 칼럼은 스모커로. 그러니까 시본의 카테고리 플랫인데 내 스타일대로 좀 커스텀해서 보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슬라이싱해서 보고 있죠. 1보다 작은 것만 특정을 해가지고요. 칼럼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그릴 수도 있다. 1칼럼으로 보여지게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조금 차별화된 그래프가 여기 박스 플랫 그래프, 박스 플랫은 아닌데 옆으로 보여지는 건데 맞네요. 박스 플랫. 카테고리 플랫의 박스 플랫. 여기 가운데 이게 분포를 보여주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선이 이제 중앙값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값 4분의 1 이상치를 보여주는 어떤 박스 플랫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0.5 이하인 것만 뽑아서 박스 플랫으로 종류를 박스 플랫 지정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시각화 도구는 나와 있고 우리 이제 출력이나 그렇죠. 단순히 보기 위한 정적 그래프가 있는데 동적으로 사용하는 그래프들은 주로 사용하는 게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플랫라인.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다루진 않고 나중에 예제 나올 때 쓰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으로는 이런 책이 있다. 근데 이 책은 원서입니다. 원서. 뭐 정말 시각화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를 해보셔도 되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예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뭐 코비드 관련된 서울시에서 받은 데이터로 확진자 정보가 있는 파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엘리먼트 1하고 2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된 거는 코로나 데이터 2개가 있었고 관련된 거 넘파이랑 판다스 매프랄리브 이게 기본이겠죠. 이건 데이터 분석과가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라이브러리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한글을 보기 위해서 폰트 설정하는 부분 한글이 잘 나오는지 테스트를 위해서 여기서는 위에 폰트가 잘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간단히 테스트를 해보는 막대 그래프로 위에 거 인덱스를 적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 되겠죠. 이 데이터가 여러분들 없나요? 없겠구나. 제가 찾아서 이거 올려놓을게요. 어쨌든 제일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로드해야 되니까 데이터 CSV 형태고 간단히 일단 CSV 읽어보면 되겠죠. 일단 전체적으로 읽어와서 개수를 확인하려고 48,832고 피처가 14개라고 해요. 이 피처들도 조금 봐야 되겠죠. 딱 봤을 때 약간 상식적인 수준의 데이터니까 어렵지 않다 볼 수 있는데 지금 딱 봤을 때 많이 보이죠. 그래서 개수 확인을 하고 헤드만 찍어보는 부분도 되겠고 아니면 그냥 헤드만 찍어보고 나중에 인포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는 것도 되겠죠. 항상 데이터 개수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열에 뭐가 있는가 하면 원래 원본에 접근해서 칼럼수 찍어보면 되겠죠. 뭐가 있는지 칼럼만 뽑은 거. 이거 왜 그런 거야? 칼럼이 엄청 많으면 여기 보기 힘들잖아요. 칼럼 60개예요. 이렇게 안 보이죠? 중간에 잘리니까. 그러니까 칼럼 수를 이렇게 보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14개니까 적은 건 아니죠. 랭스로 코비드의 칼럼 수 개수가 했던 14개다. 확인해봤고. 그 다음에 보기 좋게 인포로 확인을 해봤어요. 14개가 있고 데이터 타입이 인트, 오브젝트, 플로트 형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난이 많아요. 결칙이 많고 이런 것들 좀 통찰을 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자료는 빵꾸난 게 없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 여행력은 1087개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진단하고 들어가야 되고, 코비드에 몇 개의 관측치가 있냐? 이거는 전체 라인 일수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4만 830이었으니까 데이터 대수 확인했고,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온 날은 언제인가? 그러면은 확진일이라는 피처 접근해서 밸류 카운트를 해보면 되겠죠. 카운트 수가 쭉 나올 거고요. 2020년 12월 17일에 588 확진자 수가 제일 많은 거를 갑중에서 확인을 해봤고요. 내림차순 정렬은 어센딩을 폴스로 옵션을 주면 되겠죠. 내림차순. 내림차순 정렬한 다음에 위에 헤드 5개만 보겠다. 상위 부분 5개만 보겠다. 여기서는 인덱싱을 했어요. X 최대값이 언제인지. 근데 지금 여기 날짜에 대한 값들이 밸류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날짜 중에서 맥스인 거 뽑아서 얘를 인덱싱 하게 되면 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2020년 12월 17일이 가장 많다는 거. 맥스 로우를 찾은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루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확진자 수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래도 조금 숫자가 눈에 이렇게 부담되는 숫자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그래도 시각화는 반드시 해야 된다. 시각화 순으로 하기 위해서는 꼭 정렬이 필요하고, 정렬할 때 당연히 날짜 순으로 정렬해야 되겠죠. 날짜 순으로. 그렇죠. 솔트 인덱스를 지정을 하고 정렬을 시켜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렬된 변수를 가지고 플러스 시키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냥 이걸 플랫 해봤어요. 플랫. 그 다음에 PLT 쇼 했더니 간단하게만 그랬으니까 봤는데 여기가 지금 X가 뭐 잘 안 보이죠. 뭔가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알겠는데 여기 안 보여.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좀 변경을 해야 될 거고 일단 여기서 변경을 해야 될 거고 여기서는 라벨 일단 정해주고 문구 안 보이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100단위로 하는 거예요. 100단위. 그러니까 이거를 X를 100으로 나눈 거죠. 여기 땡땡, 여기 스텝이면 스텝.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100단위로만 찍어 보겠다는 거.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X가 조금 그래도 판단이 되고 구간별로 보여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최고 높았고 확진자 수가 좀 내려가다가 이쪽에서 또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이제 질병 같은 거다 보니까 당연히 0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를 해라. 여기서는 어떤 특정 구는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서 좀 두드러지게 하는 방법. 지역별로 뭘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지역을 뽑아서 밸류 카운트를 해봤어요. 지역별로 뭔가요? 확진자 수가 되겠죠. 확진자 수, 지역별로. 그 다음에 아까 막대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려졌습니다. 네, 여기서는 칼라스라는 거에 시리즈로 그레이로 적용을 했어요. 인덱스는 코비드, 지역별 코비드 데이터의 인덱스. X는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관악부인 애들만 레드로 적용했어요. 다 지금 그레이 색깔이고, 관악부만 레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너무 이제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사이즈를 키우면 되겠다. 여기서 피그 사이즈 조정했습니다. 피규어, 피그 사이즈, 행 크기, 가로 크기로 보는 게 낫겠죠. 위드 크기, 하이트 크기.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폰트 사이즈까지 지정해 줄 거고. 그려봤더니, 이렇게 조금 더 확실히 직관적인 그래프가 나왔죠. 그래서 관악구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고, 폰트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얘는 이제 다른 데이터, environment 데이터 두 개를 갖고 와서 각각으로 만들어 갔으니까 df1에 1, df2에 2. 또 데이터 로드한 다음에 개수 확인해야죠. 500개가 들어있고. 보니까 얘는 수치형 데이터도 있고, 난도 있고, 텍스트 데이터도 있고,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죠. 2도 봤어요. 2는 또 데이터가 많죠. 500개고, 얘는 800개고, 피처 수도 일반적으로 같은 데이터다 보니까 피처 수는 같아야 되겠죠. 행수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렇죠. 같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지역별인 것 같죠. environment 1, 2가 뭐 지역별로 구분된 걸로 보인다. 뭐 어떤 특정 기준으로 분류된 데이터를 보인다. 여기서는 이제 끝에 확인하라고 했어요. 끝에니까 처음하고 끝에니까 헤드랑 테일 확인하면 되겠죠. 10개씩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인자로 10을 전달해주면 되겠죠. 지금은 이게 연습이니까 이런 약간 퀘스천에 들어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본인이 원하는 걸 뽑아보는 게 좋죠. 이렇게 확인해봤고 테일 이것도 똑같죠. 몇 개의 관측자가 있는가? 랭스 하면 되겠죠. 랭스 크기 데이터가 500개, 824개. 중요한 부분이 이거겠죠. 합치는 거. 콘캐테네이트. 그럼 이 두 개 데이터는 뭘로 합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판단을 할 때. 뭐 지금은 딱히 뭘 판단할 게 없지만 행방향으로 합치면 되겠죠. 그렇죠? 피처가 같잖아요. 피처가 같기 때문에 피처대로 합치면 되겠죠. 네, 여기서 이그노 인덱스 true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그 원래 인덱스대로 배열이 있었나요? 그렇죠? 근데 합쳤기 때문에 1324로 합쳐진 거죠. 이걸 안 하게 되면은 그 1번 df1이 끝났을 때 그 bit은 다시 0으로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을 준 거고요. 콘캐트네이트하고 방향 옵션 안 줬으니까 행방향으로. 그리고 피처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 뭐 아무 뭐 에러 없이 붙었고 df로 통일을 해서 데이터를 합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결칙 확인해 봐야 되겠죠. 결칙. 합친 거 df 오리지널 몇 개냐 봤더니 나머지는 다 없고 기온과 습도에 피처들이 결칙이 두 개가 있고 많지 않지만 11개, 4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결칙을 채울 거냐? 근데 이제 딱 보면 피처가 기온하고 습도니까 이런 것들은 평균으로 대체하는 게 좋겠죠. 기온과 습도는 뭐 어떤 이벤트 특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뭐 바뀌는 데이터들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평균 값을 채워도 별 이상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df 올드라는 것을 넣어줬어요. 형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본이 되겠죠, 원본. 원본 데이터에, 원본 데이터 df가 되는 거고, 넣어줬어요. 원본 데이터.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 냅두고, 내가 현재 써야 될 데이터에다가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결칙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채우려면 fill arm 쓰면 돼요, fill arm. 밸류에다가 그냥 df min.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각 열의 평균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온 평균값, 기온과 습도 열의 평균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실 이 방법은 뭐 데이터가 적으니까 중요하지 않긴 한데, 그렇죠? 왜냐면 시간이 있다 보니까 또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연습이니까 평균으로 채웠다. 보고 채우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되나요? 다시 확인해 봐야 되죠. 제대로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반드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확인해 봐도 되겠지만 이진 안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이진 안으로. 이진얼로. 그래서 이건 뭐예요, 지금? 원본에 있던 데이터들이 원본. 원본에 있던 데이터인데 없던 거.
근데 지금 채워진 걸 볼 수 있죠. 뭘로 채워졌어요? 평균으로. 평균 치고. 습도가 채워졌죠, 습도. 얘는 기온.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되겠죠. 자동으로 평균치가 들어가서 채워지겠죠. DF의 민이니까. DF의 민이니까. 각 열의 평균으로 자동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보이는 딕셔너리로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기온이라는 거는 키값, 밸류, 기온의 평균, 열별 평균, 습도도 습도, 열의 평균. 두 개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고 채워라.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기법을 지금 여러 개 적용해 봤다니. 약간 검증을 위한 게 되겠죠, 검증. 여튼 결칙까지 다 채웠고요. 이제는 결칙이 없겠죠. 몇 가지 진행했으면 결칙이 하나도 없고 여기 때 서울시 데이터로 기온과 습도의 산점도 스캐터를 그려라. 이때 각 점의 크기는 제비산먼지에 따라 다르게 한다. 저걸 봤을 때 제비산먼지라는 거는 이제 먼지의 비싼 정도를 측정한 값이라고 합니다. 먼지가 날리는 정도, 도로에 있는. 칼럼 X는 기온으로 하고, Y는 습도로 하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비산먼지 평균로. 마이크로그램이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6승. 이거는 1 평방미터 부피. 그 다음에 스캐터, X, Y 넣어주고. 그 다음에 S 뭐였어요, 우리? 사이즈였잖아요, 사이즈. 그쵸? 그 다음에 DF에 뭐, 사이즈가 어떤 거예요? 칼 사이즈, 칼럼 사이즈. 점의 크기가 너무 커지니까 20을 나눈 거. 왜 나눴는지는 점이 너무 크니까 나눈 거예요, 점으로. 막 여기가 막 이만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궁금하신 분은 뭐 실행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점의 크기가 제비산먼지라는 얘기가 되겠고.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느낌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그리고 있죠. 여기는 약간 X축, Y축에 대한 엑시스 라벨이 없다 보니까 이걸 추가한 부분이 되겠죠. X라벨, Y라벨.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음의 상관관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습도와 기온의 상관관계가 이제 요 모양이 되는 거고요. 안에 점 크기가 비산먼지. 이것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관계를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추가로. 그러니까 여기는 원그래프, 파이만 하는 거죠. 파이 그래프. 코비드를 이용하고 관악구랑 관악구 아닌 지역으로 구분. 관악구를 익스플로드 시키라는 얘기가 되겠죠. 돌출되게 만든다는 게 익스플로드 시키는 거고 다른 색깔로 표현하고 퍼 에어리어 지역별로 카운트 수 지역별로 확진자 수가 들어있는 거를 만들어 놓은 변수가 되고 이거는 그래프의 사이즈 그래프의 색깔을 지금 시리즈로 만들었네요. 그레이로 만들어 놓고 에어리어의 인덱스니까 지역 구 이름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관악구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익스플로드 돌출되는 거 0.0 관악구는 0.2로 하겠다. 그래서 PLT 파이 그래프를 그리고 그다음에 데이터 넣어주면 되겠죠. 데이터 라벨에 표시할 퍼센티지 옵션 두 자리까지 그다음에 그 퍼센티지 거리 색깔 익스플로드 돌출할 거냐 말 거냐 레디오스 옵션까지 다양한 옵션 파이 그래프 그 다음에 타이틀하고 범례 찍어준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 그래프 작은 퍼센트가 나왔고 관악구만 이렇게 튀어나오게 빨간색으로 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게 좀 이상적이죠. 근데 이건 아마 통계나 이런 쪽으로 전공하신 분들이면은 기법이 있을 거예요. 어느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그래프가
이상적이다, 잘 쓰인다, 표준이다, 약간 이런 이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은 것들은 요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죠. 제가 봤을 때도. 한눈에 딱 모든 정보들이 좀 표현이 되잖아요. 관악구가 확실한 수가 제일 많은 건 아니지만, 그쵸. 여기만 약간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시본 모듈을 활용을 하고 되어 있고요. 아이리스랑 아이리스 데이터로 해서 아이리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죠? 데이터 로드하고 스페시스는 품종이죠. 품종 개수 50, 50, 50. 유니크 함수 사용하게 되면 품종 몇 개인지 나오는 거죠. 그래프 그려보면 되겠죠. 스캐터 X, Y 그려주고 제목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많이 했으니까 이건 빠르겠죠. 근데 이제 유형에 따라서 색깔만 다르게 표시해라. 그 부분이 되는 거고요. 칼라스라는 걸 지정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약간 포먼으로 조금 더 표현을 한 거죠. 멋있게. 색깔 같은 거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집합 사용해서. 아이리스를 그룹화를 했어요. 그룹화. 종별로. 그러면 종별로 그룹화가 된 거가 여기 있을 거고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네임이라는 거랑 매칭이 되는 거고. 요거랑. 클래스는 클래스랑 매칭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함수가 집함수니까. 그 다음에 각 품종에 대해서 그 품종의 길이, 그 품종의 뭐야? 너비, 그렇죠? 여기 지금 묶여 있죠. 튜플로 길이랑 너비, 색깔, 라벨.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길이 품종별로 길이 라벨이 있으니까 그 값을 스캐터로 뿌리고 칼라는 위에 만들어 놓은 칼라로 설정을 해주고 라벨은 이름으로 하겠다. 그렇죠. 나머지는 추가적인 시각화 표현할 때 자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